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케어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심한섭 부장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세계 최소형 CSP 패키지를 출시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랑 이제 연관되는 주제로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IoT,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하기 위한 뭐 소프트웨어, 뭐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어젠다인데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뭐 간단한 이제 그 뭐 트렌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만 있을 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 그 프리스케일 오늘 MCU에 관련된 설명인데, 그럼 MCU의 저희 이제 위치가 어떤 정도냐 했을 때, 프리스케일 MCU의 이제 특징이 이제 ARM 계열의 이제 코텍스 M 시리즈 경우에는 경쟁 업체들이 가장 많은 종류의 제품을 출시를 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소비자, 그 개발자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키네시스 K 시리즈는 뭐 벌써 몇 년 전에 출시됐습니다만 이제 세계 최초로 출시된 것이고, 키네시스 L이라고 하는 이제 코텍스 M0 플러스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암사와 같이 코업을 해서 출시를 한 제품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홍강유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실 코텍스 M7 코어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개발 진행 중인 이제 제품으로서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알파 이제 커스터머 형태로 이제 코업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네시스 미니,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최소형 CSP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라든지 뭐 웨어러블 쪽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사이즈에 대한 그 제약상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솔루션. 그 MCU라는 게 예전에는 뭐 매뉴얼만 이제 딱 던져주고 개발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이제 추세였는데, 이제 그렇게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순하게 이제 칩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뭐 개발 도구들을 다 통째로 제공해야만 개발자들이 쉽게 이제 접근해서 단시간 내에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IoT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이제 번역을 하느라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밑에 이제 1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단위입니다. 이제 빌리언. 그래서 2020년 가면 이제 인구가 이제 7.6 빌리언인데 그 커넥티드 된 디바이스의 개수는 이제 50 빌리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500억 개 개수로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인구 대비 커넥티드 된 디바이스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뭐 7배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IoT의 그 핵심 사항은 뭐냐? 그 IoT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전에 뭐 M2M도 얘기했었고 유비쿼터스도 얘기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뭐 마케팅 측면에서 계속 회자가 됐던 말들의 좀 반복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IoT는 뭐 M2M이라든지 유비쿼터스의 좀 더 확장된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뭐 개인 중심의 어떤 뭐 개인이 이동하면서 뭐 모바일 폰을 쓰든지 자동차에 쓰든지 이동을 하면서 뭔가 계속 커넥티드 되는 이제 컨셉을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사실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뭐 M2M 같은 것들 다 묶여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커넥티드 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IoT의 이제 핵심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환경. 그다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걸 서비스하려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제 표준이 필요한 거죠.
그 표준이 사실 지금 딱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잘 구비가 되어 있냐 하면 사실 조금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환경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블루투스든 뭐 비엘리든 이런 것들만 사실 위주로 저희가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보안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IoT를 정말 그 보급화하려면 그런 인프라와 표준과 거기에 맞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패키지가 다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케일은 이제 칩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표준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 제약적이겠죠. 근데 그 표준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칩업체에서 그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칩 레벨에서는 이제 프리스케일이 가장 이제 다양한 칩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이 퍼포먼스 쪽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MCU 저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MCU 레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센싱하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센서 프로덕트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IoT의 이제 핵심은 또 그 중에 그런 기기들이 커넥티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연결될 것이냐, 뭐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프리스케일은 이제 BLE 관련된 솔루션을 또 공급할 예정입니다. 웨어러블 관련된 건데요. 웨어러블은 이제 딱 봐도 사람의 모습을 봐도 사실 공간적인 제약을 딱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UI와 그 사람의 그 용이성이 항상 그 마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에서의 어떤 시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디스플레이가 커져야 되고 뭐 이런 반면에 또 이거를 또 가지고 다니려면은 또 가벼워야 되고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항상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프리스케일에서 이제 보는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의 이제 핵심 특징은 이제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전력이어야 하고, 그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커넥티비티 기술, 그다음에 센싱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칩업체 입장에서 이제 핵심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된 이제 저희 그 프리스케일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제품, 그것이 CSP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그 인베디드, 그러니까 MCU의 이제 제품의 이제 개발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가 계속 작아져야 된다. 왜냐면 엔드노드 IoT에서 보면은 이제 엔드노드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거를 다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뭐 서버라든지 뭐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엔드노드 단으로 갈수록 사실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아져야 되고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결국 이제 배터리 오퍼레이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파워 에피션시가 높아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키네티스 KL03 CSP 패키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것의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은 1.6 by 2.0 그래서 현존하는 32비트 MCU 암베이스 MCU 중에서는 세계 최소형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도 35% 정도 더 작고 I/O, GPIO 대수도 이제 60% 정도 더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P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다양하게 TFN이라든지 뭐 LKFP 다양한 이제 제품군으로 당연히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키네티스 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작은 제품 이거 하나로 끝인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양한 이제 제품군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이 제품뿐만 아니라 CSP 패키지로 해서
M0 플러스 코어뿐만 아니라 M4 코어까지 다양한 로드맵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 에피션시 측면에서는 기존의 뭐 8비트라든지 16비트보다는 뭐 2배에서 최대한 8배 이상 파워 에피션시 개선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칩이 되겠고요. 특징적인 거는 I2C 속도가 이제 빠르고요. 그 센서 인터페이스들을 보통 이제 I2C로 하게 되는데 MCU들은요. 그 인터페이스 속도를 굉장히 이제 고속으로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로더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트로더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모트로 해서 펌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시큐리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기존에 뭐 스마트폰을 쓰셨으면은 기존의 스마트폰에 펌웨어를 많이 업그레이드 해보셨을 텐데 어떤 IoT 환경에서 엔드노드 단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사실 용이치가 않거든요. 그런 이제 니즈가 계속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간단한 작은 MCU지만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를 쉽게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트로더를 이제 내장하고 있습니다. 파워 에피션시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그러면은 그 프리스케일이 다른 MCU 제조사랑 차별화된 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 자체는 암베이스의 코어고 암이 저전력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럼 프리스케일이 그럼 뭐 타사와 차별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프리스케일은 기존에 뭐 저희 자체 코어의 뭐 S08, 뭐 스타12, 뭐 파워PC 계열의 다양한 이제 컨트롤러를 했기 때문에 MCU 코어뿐만 아니라 그 페리퍼럴들을 이제 다루는 많은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티스 L, M0 플러스 코어에 이제 들어간 이제 파워 기술 경우에도 로 파워 타이머를 쓴다든지 뭐 해서 그런 이제 파워 모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트는 MCU가 이제 동작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이제 MCU를 초기화해서 뭐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받는 과정, 그다음에 뭐 처리하는 과정 이렇게 나눴을 때 대부분의 이제 컨트롤러 회사들은 이런 제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속도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뭐 저장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만복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가속도 센서를 계속 받아서 연산을 해서 이게 뭐 몇 발자국 같다라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다른 회사 경우에는 이런 ADC에서 센서 시그널을 받았을 때 풀 런모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립 모드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풀 런모드로 보통 가게 되는데 프리스케일은 이제 로 파워 타이머나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풀 런모드로 갈 필요 없이 이제 로 파워 런 모드에서 이제 ADC도 처리할 수 있고 뭐 DMA라든지 뭐 다양한 페리퍼럴들을 로 파워 모드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MCU의 뭐 런모드 시의 파워, 뭐 슬립모드 시의 파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엔지니어가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만복의 시나리오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상정했을 때 그 프리스케일의 파워 모드를 사용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파워 모드를 절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징은 제가 그 참고 자료에 넣었고요. 그래서 그 CSP의 로드맵이 말씀드린 대로 KR0203에 이제 32K 플래시까지부터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제 2MB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급의 그 MCU도 저희가 이제 CSP 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CSP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센서 퓨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MCU 자리인데 왜 센서 퓨전을 갑자기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IoT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주변의 센싱 단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처리는 MCU가 하되 센싱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외부에 이제 센싱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센서 허브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뭐 가속도, 뭐 자이로 이런 센서들을 받아서 그냥 넘겨주기만 하는 이런 게 이제 센서 허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확장해서 센서 퓨전으로 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센서의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좀 더 이제 엔지니어가 뭐 유용한 정보로 가공을 해주는 역할. 그걸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허브와 퓨전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프리스케일에서는 그럼 이제 그런 개발 니즈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의 MCU를 사용하면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사실 그 공식 발표하게 되는 이제 툴인데요. 센서 퓨전 이제 개발 키트라고 이제 그 키네시스 MCU와 센서,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는 보드를 오늘 날짜로 이제 출시를 해서 릴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커뮤니티 상에서 그냥 뭐 Q&A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하고 아예 5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전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퍼런스 플랫폼 중에서 이제 그 웨어러블 레퍼런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레퍼런스 플랫폼은 아이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하고 밑에 키네티스 KR 시리즈 M0 플러스 코어 MCU를 이제 조합한 칩이 되겠고요. 두 가지 보드로 이제 조합되어 있는 이제 보드가 되겠고 특징적인 것은 이 키네티스 MCU의 역할이 단순하게 MCU 역할뿐만 아니라 그 센서 허브 말씀드린 센서 허브 역할하고 무선 충전 기능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보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보드를 이제 만들 때 개발 방향은 프리스케일의 이름으로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오픈 오거나이제이션 형태로 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 프리스케일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웨어러블 레퍼런스 플랫폼 웹사이트 web.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15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발한 이제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이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손쉽게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기능 구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웨어러블 플랫폼에 맞는 이제 칩셋을 다 구성을 해서 이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구현되어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손쉬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MCU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자체 코어 MCU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암 베이스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 전반적인 저희 회사의 정책이 MCU 입장에서는 그 암으로 많이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MCU의 제품이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건 6가지의 코텍스 M 시리즈 제품 패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범용, 제너럴 퍼포스 MCU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특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그먼트 베이스, 어떤 특정한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MCU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너럴 퍼포스가 이제 필요한 이제 시장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필요로 한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터링이다. 그러면은 그 미터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든지 하이 레졸루션 ADC 같은 그런 페리퍼럴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한 건데 키네시스 K는 저희가 최초로 내놓은
코텍스 M4 쿼칩으로 최대 2MB 플래시까지 지원되는 제너럴 퍼포스 MCU고요. 키네틱스 L은 저전력의 M0 플러스 코어로 8비트, 16비트 MCU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키네틱스 E는 5V VDD로 해서 이제 EMC 성능이 굉장히 강화된 칩입니다. 그래서 가전이라든지 산업전자에 굉장히 유용한 칩이 되겠습니다. 키네틱스 V는 모터 제어에 굉장히 특화된 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그먼트 베이스의 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력 전자라든지 모터 제어용 칩이 되겠고, 키네틱스 M은 파워 미터, 스마트 미터링 쪽에 특화된 칩입니다. 키네틱스 W는 내부에 직비라든지 서브기가헤르츠 RF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칩으로 커넥티비티가 강화된 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는 여기에서 이제 키네틱스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작은 칩이기 때문에 키네틱스 L, 코텍스 M0 플러스 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사이즈가 작은 컨셉이기 때문에 따로 네이밍을 이제 미니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CSP 패키지로만 보면 M0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M4 코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이제 바인딩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그 KR03이라고 하는 그 최소형 패키지는 이제 키네틱스 L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리얼타임 OS를 업계에서는 유일할 것 같은데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도 이제 저희가 KDS라고 해서 무상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컨슈머에서는 굉장히 그 개발 사이클이 짧지만 인더스트리얼로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양산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양산을 계속하는 제품도 따로 정해두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타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립을 MCU 보드 꼽고 어떤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보드들을 조립식으로 해서 이제 꾸밀 수 있는 타워 시스템이 있고요. 아주 저가형 프리덤 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네틱스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배포하는 이제 ID, MCU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서 엑스퍼트는 자동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생성해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전처럼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리얼타임 OS가 MQX와 MQX 라이트 버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엠베드를 지원하고 있는 칩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키네틱스 디자인 스튜디오.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하는 이제 ID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MCU 엔지니어들은 사실 매뉴얼을 받아서 열심히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레퍼런스 코드, 소스 코드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종의 카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고생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에 대한 소스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코드인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처음부터 다 사실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하는 자 입장에서는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MCU 플래시 사이즈는 8배 증가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코드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MCU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MCU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83%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맨날 지원되는데 그 원인의 가장 이제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다. 펌웨어 개발자의 어떤 지연 사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똑똑한 엔지니어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개발하기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리스케일의 전략은 그러면 그 MCU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페리퍼럴들을 다루는 기술부터 해서 뭐 드라이버, 뭐 커널, 뭐 스택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 환경을 이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유용한 이런 그 킨텍스 디자인 스튜디오는 기본적인 개발 환경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SDK가 말씀드린 뭐 스택이라든지 미들웨어, 뭐 BSP 하드를 다 포함하는 컨셉의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B 같은 거를 뭐 올린다든지 파일 시스템을 올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칩에 맞게끔 또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 될 일이 사실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MCU 기반이지만 통합된 이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레벨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개발 환경을 운영을 했었는데 MCU 자체가 사실 너무 이제 프리사이즈가 커지고 고사양화되면서 MCU도 이런 통합된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스케일이 M0 플러스 코어, M4 코어를 지금 시장에 가장 최초로 내놨고 이제 CSP도 됐었는데 향후에 나올 이제 M7 코어 그리고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이제 이 칩의 특징은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M4 코어 대비해서 한 뭐 2배 정도 성능의 향상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MCU가 부족했던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밸류 있는 포인트는 어떤 음성 인식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음성 인식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하이 퍼포먼스긴 하지만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이런 웨어러블 이제 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런 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UI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으로 뭐 웨이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기능을 구현할 때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쓰는 순간 이제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반돼야 되는 상황인데 웨어러블 기기의 컨셉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예 하이 퍼포먼스로 갈 거냐 아니면 간단한 그 유저한테 메시지만 넘겨줄 수 있고 UI 측면에서 어떤 편리한 UI만 제공할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난이도의 음성인식이 아니라 몇 가지 키워드를 받아서 처리하고 뭐 웨이크업 해주고 그거를 간단한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M7 이런 코어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M4 코어 대비 코어 클락도 이제 300메가 정도 올라가고 또 DSP 성능도 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M7의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뭐 저사양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충분히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